주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먹통 사태의 여파로 카카오와 계열사의 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장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오늘 6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금융업계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앞으로 개인에 집중하는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 PF 위주의 실적을 쌓아오던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와 관련 그룹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6.61% 하락한 48,000원의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엔 9% 넘게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역시 각각 5.14%, 4.16%씩 떨어지는 등 그룹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판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SK C&C의 지주사 SK의 주가도 3.64% 하락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카카오의 주가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선화 KB증권연구원은 4분기 예상 매출액을 기반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하면 약 220억 원이라며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재민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카카오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단기간에 카카오를 대체할 서비스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복구가 잘 마무리될 경우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장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시공단과 조합이 갈등을 빚으며 공사를 중단한 지 6개월 만인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이 지난 4월 15일 중단된 후 6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합니다. 본격적인 공사 재개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재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박승환 조합장을 비롯해 김재돈 현장 소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둔촌주공 재건축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사 재개가 되고 보니까 그간의 걱정들을 우리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 특히 조합원님들께서 큰 걱정을 들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존 6천여 가구를 철거하고 12,000여 가구를 짓는 역대급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공사업단이 설계 변경 등 이유로 이전 조합장과 5,600억 원가량 늘려 계약한 공사비를 새 조합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시공단은 공정률 52% 공사 현장을 멈춰 세우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시공단과 조합은 계속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 지난 8월 서울시의 중재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186일간 공사 지연으로 공사비는 1조 원 넘게 증액됐고 손실 비용을 반영한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면 조합원의 분담금과 일반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4,800여 가구 규모 일반 분양은 이르면 내년 1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세계 최대 의류 제조 판매 기업 세아상역을 보유한 글로벌 세아그룹이 쌍용건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로써 쌍용건설과 글로벌 세아그룹은 서로가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해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입장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쌍용건설이 7년 만에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글로벌 세아그룹은 지난 14일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인 두바이 투자청과 글로벌 세아가 90%의 지분을 갖는 것에 대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 대주주 상태지만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이면 글로벌 세아그룹은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세아는 의류, 플랜트, 제지 등의 사업 분야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인수권으로 양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의 해외 네트워크와 시공 능력에 더해서 글로벌 세아의 미국, 중남미, 아시아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사가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글로벌 세아그룹 계열사들이 진출해 있는 중남미 국가에서 인프라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개척할 수 있으며 글로벌 세아그룹 또한 쌍용건설이 구축해놓은 해외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세아그룹이 갖고 있는 해외 시장과 쌍용건설이 갖고 있는 해외 시장 또한 크게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각자 다른 갖고 있는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쌍용건설의 재무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1,1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두바이 투자청은 이번 거래에서 10%의 지분을 유지해 쌍용건설의 두바이 및 중동 발주공사의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도시 형태는 개인에 집중하는 초맞춤화 공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산업도 이에 발맞춰 앞으로는 고객을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들을 내놓을 전망인데요. 김미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이러닝, 온라인 상거래 등이 늘어나면서 내가 있는 일상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미래 도시는 개인의 삶을 집중하는 초개인화, 초맞춤화를 실현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래 주거 지역이 업무와 여가 기능 등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춘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개인 공간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동형 영업점이 대표적입니다. 신한은행은 새로 구축 중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동형 영업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동형 영업점을 호출하거나 스마트시티 내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에 설치된 영업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동형 영업점엔 에어택시, 개인용 항공기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 찾아가는 서비스는 소비자 그러기 전에 생산자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좀 더 그 커스터머 서비스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고객 만족 얻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집안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집안 영업점도 미래 금융 서비스 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에 기반을 둔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가 멀지 않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더 뉴 EQE 350을 국내에 공식 출시하며 프리미엄 준대형 전기 세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고속주행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과 함께 1회 충전에 471km를 가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시속 100km를 훌쩍 넘는 속도에도 안정감 있게 도로를 질주합니다. 차량 하부에 깔린 배터리가 낮은 무게중심을 형성해 언덕길의 S자 코스와 코너 구간도 날카롭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벤츠의 프리미엄 준대형 전기 세단 더 뉴 EQE 350. 벤츠는 이번 EQE 출시로 모든 세그먼트의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활처럼 보이는 원보호 라인과 이음새를 줄인 심리스 디자인으로 메르세데스 EQ 라인의 특징을 살렸습니다. 대용량 배터리와 최장 471km의 주행거리,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요소의 집약 등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게 벤츠코리아의 설명입니다. 회생제동의 경우 강도를 능동적으로 바꿔주는 인텔리전트 회생제동까지 더해져 최적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d of course we have the latest MBUX generation which provides sophisticated technology and intelligence in the vehicle.
And the EQE is able to go 471 kilometers of electric range, therefore perfectly suitable for long distance travel. So to sum it up, state-of-the-art technology, luxury comfort features, and I think it's the perfect choice for the progressive business avant-garde. 여기에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총 6개의 마사지 프로그램을 통해 장거리 운행 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해 반자율주행 기능도 지원합니다. 벤츠는 내년부터 EQE의 사륜 구동 모델인 포매틱, 고성능 모델인 AMG 등을 추가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연쇄 부실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 호황기에는 황금알을 앓는 거위라고 불렸는데 현재처럼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이른바 불황기에는 골칫덩이로 전락을 한 겁니다. 특히 부동산 PF 위주로 살림을 꾸려나가던 증권사들의 수익성, 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부동산 PF 하면은 정확하게 무엇이다 꼬집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개념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용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PF 대출은 풀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통상 개발 사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자금을 미리 빌려주는 개념인데요. 부동산 호황기에는 수익을 내기 쉽지만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부동산 불황기에는 자산 가격 하락이 동반돼 미분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대규모 손실을 금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연이은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과 또 러시아 사태로 건설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건설 현장이 곳곳에서 멈춘 곳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건설사에 대출을 내준 금융사가 전반에 악영향이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사업 보고서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잘 건축하고 예쁘게 짓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이 금융사는 크게 이득을 얻는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증권사 실적에 효자 노릇을 게 부동산 PF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증권사 실적에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네, 최근 몇 년 동안은 부동산 PF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한 증권사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중소형사 증권사도 이렇게 부동산 PF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통상 자본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부동산 개발 주체들이 증권사의 높은 신용도를 이용해서 PF 대출 관련 신용 보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수수료를 챙긴 건데요. 특히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관련 수익은 전체 IB 수수료 수익에서 무려 50에서 8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증권사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부동산 PF 사업 규모를 점차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오늘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채무 보증을 선 규모를 의미하는 이른바 PF 유동화 증권 신용 보강 금액은 올해 3분기 약 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2분기와 비교하면요. 약 55.8% 줄어든 수치인데요. 증권사들이 차례로 부동산 PF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돼서 채무 보증을 이행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제 부동산 PF 관련된 금융시장이 이제 경색이 되고 있고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차환 리스크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고수익을 안겨주게 되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되면은 언제 부실 위험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양날의 검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익성,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이 위험하다 이러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리테일 및 운용 부분 등으로 사업 기반 다각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형사보다 IB에 특히 더 집중을 한 게 그 이유인데요.
있는데요. 중소형사의 경우 제한된 자본력으로 고수익을 거두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높았습니다. 이른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실제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자본 3조 원 이상 대형사는 2020년 말 대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1.1조 원에 증가했으나 중소형사는 2.8조 원 증가하며 부동산 PF에 대한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컸고요. 지금 같은 부동산 냉각기에 중소형사가 더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대형 증권사와 달리 채무 변제 순위가 중후순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사의 경우 중후순위 비중이 30%인 반면 중형사는 63%, 소형사는 72%로 집계되며 변제 순위가 뒤에 치우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변제 순위가 뒤에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돈을 떼일 염려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부동산 PF의 진짜 쇼크가 내년에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업계 분위기 요즘에 어떻습니까?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일단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부동산 냉각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윤수민 NH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 내에는 상환 위험에 놓여 있는 곳들도 몇몇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지난 2010년 저축은행 PF 부실 사태와 비교하는 등의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우 한국신용평가연구원은 유동성 위험 경계는 하되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며 업권 전반적으로 본 PF의 경우 LTV가 낮아 최종적인 손실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분양률이 높지 않은 사업장 및 중후순위의 익스포저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부동산 PF 관련 얘기 나눠봤고요.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체외 진단기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며 건강정보화 시대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이에 엔데믹 기조에도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에 문을 두드린 한 체외 진단 기업에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일 체외 진단기기 제조기업 프로테움텍은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체외 진단은 조직, 혈액, 침 등 체액과 분비물을 통해 신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체외 진단기기 시장 규모는 8,100억 원으로 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의 52.1%를 차지했습니다. 체외 진단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기록해 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미 국내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체외 진단 기업들의 수익이 급증했고 이를 통한 신제품 개발, 자동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국내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프로테움텍은 128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티아 알러지 큐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 제품 애니티아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신속 아나필락시스 진단, 전기용량 측정 방식으로 항생제 내성을 측정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신속한 개인 맞춤형 의료 진단을 돕고 있습니다. 프로테움텍은 이런 사람들한테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기용량 측정법을 개발하였고 4시간 만에 검사를 하여서 좋은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28개에 대한 라인으로 알러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200개 가까운 알러지 검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제품도 내년쯤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프로테움텍은 내년 코스닥 상장 절차를 마치고 시장 진출로 자금 확보와 신제품 개발 가속화를 통해 글로벌 진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금양이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금양의 자회사 금양이노베이션은 수소연료전지 추진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4분기 소형 선박에 적용될 50kW 해상 전용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포부입니다. 특히 해상에 유입되는 염분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와 막 전극 접합재 성능 하락을 막기 위해 티타늄 재질을 활용한 해상 전용 연료 전지 스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택은 연료 전지 시스템 내에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과 같은 핵심 장치를 뜻합니다. 이와 함께 금양이노베이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손잡고 수소산업 핵심 기술인 연료전지 합금촉매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제인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좀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수부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계획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약 한 3,700척 정도 관공선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고 있고, 그다음에 먼저 2030년까지는 한 15%에 해당되는 500척 이상이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금양이 생각하고 있는 이 수소 추진선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계 최악의 홍수가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는데요. 대홍수 피해 현장을 둘러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에서 수많은 재난을 봤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기후 참사는 처음 본다라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대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엄청났는데 또 경제적 영향도 심각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파키스탄 대홍수의 원인, 경제 영향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악의 대홍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과학 전문지죠. 네이처에서는 지난달 9일 파키스탄 대홍수에 대해서 왜 파키스탄에서 올해 이렇게 홍수가 극심하게 발생했는가라는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요. 연구팀은 첫 번째 원인으로 폭염을 꼽았습니다. 올 봄에 파키스탄 지역에서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고요. 특히 자코바드 지역은 51도를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가 있고요. 또 폭염을 가져온 열돔 현상이 서쪽인 아라비아에서 다가오는 강한 기압골과 연관된 강력한 몬순을 불러들였다고 연구팀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파키스탄의 서쪽인 유럽의 폭염과 동쪽인 중국의 폭염이 파키스탄의 대홍수를 부른 그런 기압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빙하가 녹아서인데요. 컴셋 대학의 기후과학자인 아타르 후세인은 봄철의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북부 산악 지역에 빙하가 녹으면서 인더스강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증가한 것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고 말하고 있죠. 즉, 빙하가 녹은 물이 인더스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몬순의 호우와 겹쳐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이죠. 세 번째 원인으로는 라니냐였는데요. 라니냐로 인한 몬순 발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네요. 자, 지난달 15일에 세계 기상기구에 속한 9개국 28명의 과학자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파키스탄 홍수 피해 규모를 키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영국 런던에 있는 그랜섬 연구소의 프리데릭 오토는 파키스탄에 발생하는 홍수는 우리가 수년 동안 전망해온 기후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강우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몬순을 연구하는 학영자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데워진 바다가 수증기를 계속 내뿜는 데다가 공기도 더 많은 수증기를 함유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육지로 계절풍을 타고 수증기가 수송되면서 파키스탄 등의 극한 홍수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홍수는 기후위기로 인해 어느 나라나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재앙 수준으로 많이 왔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비를 실제로 내린 겁니까? 실제로 이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예년 평균보다 190% 정도 많은 391mm의 평균적인 비입니다. 쏟아졌고요. 특히 피해가 큰 신드주 같은 경우는 8월에만 평년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발루치스탄주는 그쪽의 그 남부 지역은 통상 우기 강수량의 5배 넘는 또 폭우가 내렸고요. 자, 그림에서
붉은색일수록 비가 더 많이 내린 지역인데요. 예. 신드주의 한 지역은 월 평균 강우량이 46mm였는데 이번에 1228mm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려 30배 이상의 비가 내린 겁니다. 상상 초월하게 많이 온 것 같은데 뭐 전국도의 3분의 1이 빨갛게 보이고 물에 잠긴 거잖아요.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국이 예. 지난달 17일 집계한 피해를 보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545명, 부상자가 12,850명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압둘라 파딜 유엔 아동기금 파키스탄 대표는 홍수로 인해서 1,600만 명의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이 중 최소 340만 명은 긴급한 구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시설 피해로 170만 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가정의 가장 중요한 생계 자원인 71만 9천 마리 이상의 가축이 죽었고요. 약 200만 에이커의 농작물과 과선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영국의 BBC 방송이 9월 19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대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최대 약 55조 7,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 액수는 2021년 파키스탄 국내 총생산의 11% 규모로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죠. 현재 파키스탄은 재정이 파탄나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자 정부 관계자들도 넋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한 파키스탄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가 너무 큰데 복구할 돈마저 없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은 파키스탄이지만 내일은 당신의 나라일 수 있다는 경고가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당장 내년에라도 우리나라가 파키스탄처럼 대홍수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운동 정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동참을 해서 늦춰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대홍수의 원인과 경제적인 영향들 짚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